저는 평범한 32살 회사원이에요. 영업직이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죠. 고객 미팅, 보고서, 야근, 주말 출근까지 끝도 없는 업무에 정말 질려버렸어요. 다들 한 번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나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저도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꿈꾸던 게 배낭여행이었어요. 어디론가 도망치듯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몇 달 동안 휴가를 쪼개고 상사에게 사정사정해서 일주일 남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목적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해변과 삼바 축제로 유명한 도시죠. 일도 스트레스도 싹 잊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결심했어요. 출발할 땐 기분이 최고였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보면서도 이제 진짜 휴식이다 하고 혼자 감동에 젖었거든요. 리우에 도착한 첫날부터 여행은 완벽했어요. 해변에서 코코넛 주스를 마시며 바다를 보고 삼바 축제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는 사람들을 구경했죠. 그 순간만큼은 회사도 이메일도 다 잊은 것 같았어요.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방심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날도 저는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요. 아시죠? 여행지에서 혼자 걸을 때 그 여유롭고 자유로운 기분.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 최악의 하루로 바뀔 줄은. 조용한 골목이 보여서 더 들어가 봤어요. 대낮이기도 했고 사람도 별로 없는 한적한 거리라 좀 더 여유롭게 구경하고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저와 어깨를 툭 부딪히고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하게 가방 쪽이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급하게 멈춰서 주머니부터 확인했어요. 지갑이 없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 지퍼를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권, 현금, 카드, 휴대폰까지 다 털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상상해보세요. 그 순간 온몸에 땀이 확 나고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설마 내가 이렇게 무방비로 털렸다고? 눈앞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소매치기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 나 이제 어떡하지? 이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미 한복판에서 연락할 사람도 없고 현금도 없고 여권도 없는 상태로요. 진짜로 아무도 없는 세상에 혼자 던져진 느낌이었죠. 그때 저는 일단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경찰서에 가면 뭐라도 도와줄 거야. 그런 희망을 품었죠. 근데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없으니 번역 앱도 쓸 수 없었죠. 겨우 손짓발짓으로 소매치기 당한 걸 설명했는데 경찰은 그냥 무덤덤하게 서류만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너무 서러웠어요.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크게 다가온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간절히 도움을 구해도 아무도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느낌.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진짜 남의 나라에 있구나 싶었어요. 어떻게든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주말이라 연결조차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때 정말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이지 그 순간만큼은 그냥 아무 데서나 쓰러져 버리고 싶었어요. 겨우겨우 호스텔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끝이 아니었죠. 돈이 없으니 숙소를 더 연장할 수도 없는 상황.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게 SNS에 글을 올리는 거였어요. Help needed. 혹시라도 누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돌아온 건 그냥 형식적인 힘내세요 같은 댓글뿐이었어요. 알림이 뜰 때마다 설렜는데 그게 전부 거칠의 응원이니까 더 허탈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 진짜 완전히 혼자구나. 이 나라에서 나를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남미 한복판에서 가진 것도 연락할 사람도 믿을 구석도 없는 상태로요. 제가 호스텔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는데 갑자기 호스텔 직원이 다가오더니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Are you from Korea?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엄청 반가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분한 얼굴로 K-팝을 좋아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I love Korean music이라며 자신이 오래전부터 K-팝 팬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설마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직원은 곧바로 자기 친구들에게 제 상황을 얘기했고 놀랍게도 주변의 현지 친구들까지 나서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K-팝 팬이라면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저를 챙겨줬습니다. 그들은 제게 현금을 조금씩 모아주면서 필요한 물건도 사다 줬어요. 그중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우리와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 우리 팬클럽에서 너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 말에 너무 감동해서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절망의 순간에 느낀 작은 희망이랄까요. 그러다 그들은 현지 여행자 커뮤니티와 K-팝 팬클럽 소셜미디어에 제 사연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하루 만에 숙박비와 교통비 그리고 식사비까지 다 모여버렸어요. 그 친구들은 심지어 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버스 티켓도 사줬어요. 저는 이 모든 게 꿈인가 싶었죠. 다음날 그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여권은 잃어버렸다며? 공항까지는 어떻게 갈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솔직히 대사관도 멀고 임시 여권을 발급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대뜸 자기 차로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날 새벽 우리는 차를 타고 리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쯤 도착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여권도 없고 대사관도 연결이 안 되고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거의 체념한 마음으로 공항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여권을 잃어버렸고 지금 한국 대사관과도 연락이 안 됩니다. 임시 신원 확인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 직원이 제 분실 서류를 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Oh, Korea? Samsung, Hyundai, Pop? 저는 멍한 상태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근데 그 직원이 갑자기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VIP 승객처럼 안내해주면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줬어요. 원래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할 상황이었는데 한국 국적 덕분에 공항 측에서 저를 우선 통과시켜준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한국 국적의 힘이구나. 평소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 여권과 국적이 이런 위기 상황에선 진짜 무기가 되어주더라고요. 세상 어딜 가든 한국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고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심지어 공항 직원은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I love Korea. Have a nice flight. 진짜 그 순간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비행기 체크인을 마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여권 없이 임시로 공항을 통과한 상태였고 그게 언제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혹시 이륙 직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공항 측에서 다시 불러내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게다가 몇 시간 동안 출국 심사와 대기 시간이 남아있어서 그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출국강 안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옆 나라 관광객들이나 다른 여행자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보니 한순간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요. 세상 속에서 정말 작고 나약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나름 성과도 내고 꽤 괜찮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선 가방과 여권 하나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생존조차 위협받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던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외국인 가족이 갑자기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엔 왜 쳐다보나 했는데 그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 단어들을 흉내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요.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와 물어보더라고요. Excuse me. Are you from Korea? 순간 조금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그 가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K-팝, K-드라마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는 한국 드라마 팬이에요 하면서 엄청 반가워하더군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자신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배우들의 따뜻한 이미지와 스토리들이 그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감정이 몰려왔어요. 아,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비록 지금 이 순간엔 여권도 돈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지만 내가 가진 정체성과 국적은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외국인 가족은 저에게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했고 저도 그들과 짧은 대화로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어디를 가든 한국이라는 이름은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게 결국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출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탑승 게이트까지 걸어가면서 작은 생각이 하나 스쳤죠. 나는 한국인이다. 이게 나의 자부심이다. 그제서야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여권, 국적,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창밖으로 리우데자네이루의 공항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바다와 숲이 펼쳐진 그 도시를 떠나면서 제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배낭여행이 아니었구나. 이건 단순히 여행을 즐기고 먹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정체성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었어요. 탑승 준비를 마친 승무원이 다가와 제 임시 여권 확인 서류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승무원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Enjoy your flight.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세상 어딜 가든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를 겪든 그 이름은 나를 지탱해 줄 거라는 거요. 비행기는 점점 속도를 높여 남미의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브라질의 풍경을 보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죠. 다음엔 꼭 여권 안 잃어버리자.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브라질을 떠나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몇 시간이 지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 창문 옆에 앉아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버리고 떠났던 여행이 이렇게 큰 깨달음을 안겨줄 줄은 몰랐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나 자신과 한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휴가였어요. 지겨운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잠깐 숨 좀 쉬어보자고 떠난 여행이었죠. 그런데 이 여정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저를 정체성의 한복판에 던져버린 경험이 됐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저 제 여권에 적힌 글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행정상 필요한 서류 한 장, 해외여행할 때 줄을 덜 서게 해주는 수단 정도라고 여겼죠. 그런데 남미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그 작은 여권 한 장의 의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라는 존재가 진짜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브라질에서 여권도 돈도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처음엔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고립된 이방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한국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이 저를 지탱해주고 결국 구원해줬습니다. 그 호스텔 직원이 저에게 K-팝 팬이라며 도와준 것도, 공항 직원이 한국이라는 말에 미소를 지으며 절차를 간소화해준 것도요. 그 모든 작은 친절과 도움들이 모여 결국 제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줬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 어딜 가든 한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인상과 영향력은 단순한 문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요. 저는 두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름이 신뢰와 연대, 따뜻함을 의미한다는 걸
직접 경험한 겁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제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회사, 똑같은 자리, 똑같은 보고서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겨운 보고서나 이메일이 쌓여 있어도 예전처럼 좌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이유요? 그건 아마 저를 지탱해주는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엔 그저 숨막히는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여기서 내가 하는 일도 결국 한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일이 곧 한국의 일부가 되고 나라는 사람이 그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어요. 브라질에서 만났던 그 K-팝 팬들과 호스텔 직원들, 그들의 도움 없이는 아마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젠 저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제 SNS에 여행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K-팝과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느꼈죠. 아,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이구나. 우리는 모두 서로의 작은 친절과 배려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실 여행 중엔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했을까 싶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돈도 잃고 여권도 잃고 거의 길바닥에서 며칠을 버티는 상황까지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이 저를 성장하게 해준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권에 적힌 두 작은 글자들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고 힘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신뢰와 친절을 만들어내는 존재니까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한국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처럼 작은 배낭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물론 여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하지만 만약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 빠지더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실란으로도 여러분은 세상 어딜 가든 충분히 강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여러분의 여정이 어디서든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